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진짜 물이 무서운 사람,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프리다이빙이든 스노클링이든 시작하고 싶은데 물이 무서워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진짜 찐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 좀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슬슬 날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또 해외에 나가서 올해는 꼭 스노클링을 해봐야지, 올해는 꼭 프리다이빙을 배워야지, 여자친구랑 같이 해야지, 남자친구랑 같이 해야지, 남편이랑 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물을 무서워한다거나 같이 못 들어가면은 정말 그 100% 즐기기 어려운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가 물을 무서워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혹은 내 주위에 누군가 나는 프리다이빙을 잘하고 스노클링, 수영에도 자신이 있는데 나랑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잘 못한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왜 물을 겁내야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일 먼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아픈 기억 혹은 사고에 대한 기억 때문에 물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몸을 담그는 것 자체에 그냥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영화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부풀려진 혹은 왜곡된 공포심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조스 같은 경우겠죠. 저희가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이 하나씩 있습니다. 물속에서 상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막 거칠고 험한 바닷속, 시야도 안 좋아서 시커멓고 엄청나게 깊게 느껴지는 그런, 이거는 뭐 경험과 익숙함과 상관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무서움이 움찔움찔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3가지 케이스 모두 극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애매해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경험 엄청 많고 잘하는 사람도, 마리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막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 시커먼 물속에 들어가면은 다이빙 좀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마리나님,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제 앞에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동기부여예요. 내가 물을, 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겠다, 물놀이를 즐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군가 다짜고짜 끌고 가서 넌 이걸 해야 돼, 넌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흥미도 붙이기 어렵고 또 실력이 금방 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동기부여인데, 이 동기부여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여기 위에 띄워드리는 알레한드로 마리나의 아름다운 영상을 보면서 은근슬쩍 한 번씩 꼬드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야, 저거 사이판이라는데 이거 엄청 멋있지 않아? 우리도 내년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 두 번째는 이성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심리적인, 감정적인 공포심을 억누르는 게 중요하죠.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짜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특히 바닷물에서라면은 사람은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쭉 물속으로 가라앉는 이 장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과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마스크랑 스노클을 끼고 있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은 처음에는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는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실제로는 우리의 눈과 정수리 사이에 어떤 부분 정도까지만 가라앉고, 스노클은 항상 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 이성으로 심리적인 공포를 억누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바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공포심을 억누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반복된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반복된 훈련, 그 다음 경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와 스노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끼고 수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프리다이빙을 하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스노클링을 하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는 마스크와 스노클입니다. 마스크와 스노클은 요 영상, 또 요 영상을 통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착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다음 진도를 나가시길 추천을 드려요. 마스크와 스노클을 착용하고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저는 요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어 자세로 시작을 하자. 악어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어가 물에 떠 있는 자세를 상상해보면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수면에 눈이랑 코만 살짝 내놓고 길게 늘어져서 꼬리와 다리는 살짝 더 아래로 떨어진 그런 형태가 나오죠. 온몸에 힘을 빼있는 상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 몸에 힘 빼고 엎드리면 물에 둥둥 뜰 수 있습니다, 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통나무처럼 물에 띄우려면은 사실 힘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잘 안 떠요.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균형을 잃기도 쉽고 몸이 꼿꼿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악어처럼 자연스럽게 다리를 늘어뜨리면서 몸에 힘을 빼고 엎드린다면은 굉장히 쉽게 물에 뜰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한 120cm 정도 되는 얕은 수영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만약에 이것조차 무섭다면 엄지발가락 정도는 바닥에 살짝 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지탱을 하고 서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살짝 닿은 채로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연스럽게 뜨는 거죠. 왜 악어 자세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자세를 통해서 수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잠재적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는 장애물 혹은 수영장 주위에서 수영하는 다른 사람들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물속 바닥만 바라보는 것보다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자세는 딱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깊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 자세 그대로 일단은 계속 떠 계세요. 처음에 엄지발가락을 대고 있는 게 편하다면 그냥 대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살짝 떼본다거나, 내가 1분 동안 떠 있을 수 있다면 3분 동안 떠 있을 수 있게 해본다거나, 그 다음엔 5분, 10분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에 익숙해졌다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몸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느냐?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명드리지 않는 편이 더 익숙해지기 쉬우실 거예요. 어린애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부터, 자, 두 손을 짚고 엉덩이를 땅에서 떼고 일어난 다음에 몸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왼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쪽 발목을 구부리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쫙 펴서 어깨를 대고 이런 식으로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어른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흉내를 낼 뿐이고,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커요. 저는 물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추천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물속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물속에서의 활동 범위를 늘려주시는 건데, 그중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게 악어 자세에서부터 몸을 한 바퀴 돌리는 거죠. 뭐 굳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악어 자세에서 해달 자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달이라고 하면은 물에 편하게 누워가지고 조개 껍데기도 까먹고 굴도 까먹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 요령은 간단합니다. 어깨에만 살짝 힘을 주고 몸을 뒤집어 주면은 다른 부분은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어 자세에서 해달 자세로, 다시 해달 자세에서 악어 자세로 먼저 몸을 자유자재로 뒤집어 주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드디어 손짓 발짓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짓 발짓 혹은 킥, 암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 손짓 발짓도 가장 효율적인 자세로 시작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허우적대 보세요. 최소한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내 몸을 앞으로 보내려면 손과 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냥 정말 해보세요. 직접.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힌트를 드리자면, 물을 밀어내는 각도와 물을 피해서 가는 각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손날을 눕혀서 수평으로 이동을 해야 물의 저항을 최소한도로 받을 거고요. 우리가 최대한 몸을 밀어내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손을 돌려서 수직으로 저어주면 물이 밀리면서 우리 몸이 밀리겠죠. 욕조에 물을 받아서 가볍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손의 각도와 손의 방향과 손의 힘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항감이 생기는구나, 어느 정도로 물이 밀리는구나 라는 거를 체득하시면은 물속에 들어가서도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속에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고 몸을 뒤집을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한국에서는 다이빙 자격증이 없으면 일반적인 5m 잠수풀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깊은 데서 완전 초보자가 연습을 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다음부터 이제 프리다이빙을 배우신다거나 혹은 수영을 배우시면서 이제 제대로 된 자세와 운동법, 호흡법 등을 배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시면 금방 훨씬 더 실력이 늘실 거예요. 어때요, 마리나님? 동의합니까? 그리고 마리나님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있어서 수트 가능하시다면은 뭐 다이빙 수트를 빌린다거나 혹은 서프 수트를 입는다거나, 래시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긴 하지만 래시가드 좀 두꺼운 종류의 래시가드 혹은 서프 수트, 물놀이용으로 구입해둔 수트가 있다면 이걸 입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은 추워요. 솔직히 수영장도 좀 추워요. 그래서 엄청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금방 추워질 수도 있고, 바다에 비해서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몸이 조금 더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단한 수트라도 입고 있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또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물에 떠 있기만 하다가 자유자재로 몸을 돌렸다가 세웠다가 돌렸다가 세웠다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저쪽으로 움직였다가 5m 움직이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땅에 대고 균형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10m 움직이고 발을 땅에 대고 균형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길러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길러가신다면은 물에 대한 공포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리나님? 마리나님도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배웠잖아요. 코타키나발루에서.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몸의 긴장을 다 풀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연습에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리나님 카메라 앞에 나가서 한번 얘기할래요? 싫어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에 대한 공포,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3가지. 처음에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아름다운 바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생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성으로서 공포심을 억누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물속에서 테스트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실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물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반복된 경험과 훈련에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악어 자세로 시작해라. 악어 자세로 시작해서 해달처럼 뒤집었다가 다시 악어가 되었다가 해달처럼 뒤집었다가 악어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손짓 발짓을 통해서 특정 거리를 이동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리다이빙을 배운다거나 수영을 배운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과정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 과정만 충실하게 하셔도 어디 여행 가서 예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한다거나 막 필리핀 호핑 투어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속을 누빈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